안녕하세요. 그때 그 시절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70년대, 80년대 그 시절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 한복판에 우뚝 서 있던 그 극장으로 말이에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저녁 무렵 극장 앞 풍경을요. 커다란 네온사인 간판이 반짝반짝 빛나고 누군가가 손으로 직접 그린 영화 포스터들이 극장 정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액션 영화는 주인공의 근육이 과장되게 멜로. 영화는 여주인공의 눈망울이 유난히 크고 애틋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 투박하지만 정겨운 손그림의 감성. 그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한 하루의 피로를 벗어던질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는 줄이었죠. 특히 비 오는 날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도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들이 도미노처럼 늘어선 그 풍경. 요즘이라면 비 오는데 굳이? 싶겠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극장은 우리에게 꼭 가야 할 특별한 장소였거든요. 매표소 앞 사람들의 표정도 다양했어요. 친구들과 온 학생들은 킬킬거리며 수다를 떨고, 연인들은 손을 맞잡고 수줍게 웃고, 가족들은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죠. 혼자 온 중년 남성은 담배 한 대 피우며 묵묵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극장은 단순한 영화관이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의 큰 놀이터 같은 곳이었죠. 학생들이 가장 먼저 뛰어가고 싶어하는 곳, 어른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오락실, 연인들의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공간이었어요. 극장 앞 그 풍경은 우리 동네의 문화적 심장부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누는 대화, 느끼는 설렘.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였어요. 단관극장이라는 말, 요즘 젊은 분들에게는 낯선 단어겠죠. 지금은 멀티플렉스, 한 건물에 여러 상영관이 있는 대형 영화관들 뿐이니까요. 그 시절에는 달랐어요. 우리 동네에는 딱 하나, 단 하나의 극장만 있었거든요. 동네 전체를 통틀어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그 한 곳뿐이었으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 극장은 우리 동네의 문화적 중심지였어요. 새로운 영화가 들어오면 온 동네가 들썩였죠. 극장 앞 포스터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큰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이번 주에 무슨 영화 해? 라는 질문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가장 일반적인 안부 인사였을 정도였으니까요. 학교에서는 단체 관람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영화가 상영될 때면 온 학교가 단체로 극장에 가곤 했죠. 그날만큼은 수업이 없었으니 학생들에게는 축제 같은 날이었어요. 하지만 더 짜릿했던 건 친구들과 몰래 빠져나와서 보는 영화였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몰래 용돈을 모아서 보러 가는 그 영화들. 금지된 것에 대한 반항심과 친구들과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즐거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단관극장은 새로운 세상으로 연결되는 창문 같은 존재였어요. 텔레비전도 채널이 몇 개 안 되던 시절,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였거든요. 영화가 시작되면 극장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모두가 숨죽이고 스크린에 집중했죠. 휴대폰도 없으니 방해받을 일 없이 오로지 영화에만 몰입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옆자리 아줌마의 파마 냄새, 앞자리 아저씨의 담배 냄새, 뒷자리 아이들의 작은 속삭임.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죠. 단관극장만의 매력이었어요.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공동체 같은 공간. 그 따뜻한 인간적인 온기가 지금도 우리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 작은 종이 쪼가리 하나에 담긴 추억들. 극장표를 기념품으로 간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시절 매표소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작은 창구 하나에 중년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죠. 손으로 직접 표를 끊어주시고 거스름돈도 정확히 세어서 주셨어요. 몇 시 표요? 하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주머니 속 용돈을 만지작거리며 가장 저렴한 걸로요라고 대답하곤 했죠. 그때 극장표는 정말 특별했어요.
지금처럼 매끈한 인쇄물이 아니라 좀 거친 질감의 종이에 인쇄된 작은 표였거든요.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입장할 때 직원이 가위로 똑 하고 구멍을 내주시는데 그 소리가 왜 그리도 설레었던지. 표를 받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의 떨림.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를 일상에서 꿈의 세계로 데려다주는 마법의 티켓 같았어요. 그런데 표를 아끼려는 꼼수도 있었어요. 한 장의 표로 둘이 들어가려는 시도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때는 그것도 하나의 모험이었죠. 친구가 먼저 들어가서 옆문을 살짝 열어주면 다른 친구가 살금살금. 물론 대부분 들키고 혼났지만요. 극장 매점의 추억도 빼놓을 수 없어요. 지금처럼 팝콘이나 콜라가 주력이 아니었죠. 그때는 엿, 뻥튀기, 땅콩 봉지가 대표적인 극장 간식이었어요. 투명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연한 갈색 엿덩어리들. 영화를 보면서 하나씩 빼내서 먹는 재미가 있었죠.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드는 그 단맛이 영화의 재미를 더해주었어요. 뻥튀기는 큰 봉지에 가득 담긴 하얀 바삭함. 다만 너무 바삭거려서 조용한 장면에서는 먹기가 민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볼 정도로 소리가 났거든요. 작은 봉지에 들어있는 볶은 땅콩을 하나씩 까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소소한 즐거움. 간식을 사는 것부터가 영화 관람의 시작이었고 그것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것이 완전한 극장 체험이었어요. 가끔은 간식값이 영화 표값보다 더 비쌀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큰 봉지 하나를 사서 나눠 먹기도 했죠. 너 뻥튀기 좀만 줘라고 속삭이면서 서로 나눠 먹던 그 정겨운 순간들. 영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도 그 극장표를 버리기가 아까웠어요. 주머니에서 꺼내어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 정말 재미있었다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죠. 어떤 친구들은 일기장에 끼워두기도 하고 책갈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에는 그날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설렘, 즐거움, 감동, 아쉬움. 그 모든 것이 그 작은 극장표 속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죠. 그 시절 동네 풍경을 떠올려 보시면 극장 바로 옆에는 항상 만화방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이건 정말 절묘한 조합이었죠. 영화와 만화 둘 다 우리에게 꿈과 상상력을 선사해주는 매체들이었으니까요.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동네로 나오면 일단 극장 앞에서 만났어요. 오늘 영화 볼까? 아니면 만화방 갈까? 주머니 속 용돈을 만지작거리며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했죠. 영화표가 좀 비싸다 싶으면 일단 만화방으로 향했어요. 만화방은 영화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한두 시간 동안 실컷 만화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화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 회차 영화 시간에 맞춰서 극장으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코스였죠. 만화방 안 풍경도 독특했어요. 좁은 공간에 나무 책꽂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그 책꽂이마다 만화책들이 가득. 공포의 외인구단, 드래곤볼, 슬램덩크, 북두의 권, 세인트 세이야. 지금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 작품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어요. 만화방 사장님은 대부분 과묵한 분들이었어요. 입구에서 돈을 받으시고 조용히 보세요라고 한마디 하시는 게 전부였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조용히 만화책에 빠져 있는 그 모습. 가끔씩 푸아하고 웃음을 터뜨리거나 아 진짜 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만화방에서의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어요. 재미있는 만화에 빠져 있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훌쩍. 그러면 친구들과 이제 영화 볼 시간이다 하고 불이 나게 나와서 극장으로 향했죠. 극장과 만화방, 이 두 공간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여가 콤비였어요. 만화방에서 상상력을 자극받고 극장에서 그 상상력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었거든요. 만화를 통해 본 액션 장면들을 영화에서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짜릿함은 배가 되었죠. 같은 원작을 바탕으로 한 만화와 영화를 연달아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만화가 더 재미있었어 아니면 영화가 더 실감난다라고 친구들과 토론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었죠. 그리고 만화방과 극장 사이를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동네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야, 너도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렇게 만화방과 극장은 단순한 오락 공간을 넘어서 우리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어요.
집에서는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듣고 학교에서는 수업에 집중해야 했지만 만화방과 극장에서만큼은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꿈을 꾸고 상상하고 웃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이었던 거죠. 극장 안에서도 특별한 자리가 있었죠. 바로 뒷좌석 말이에요. 그곳은 단순히 영화를 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청춘들의 은밀하고도 설레는 공간이었어요. 뒷좌석에는 항상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앞자리나 가운데 자리와는 확연히 다른 뭔가 로맨틱하고 비밀스러운 기운이 있었거든요. 연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였죠. 그 시절에는 손 한 번 잡는 것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영화가 시작되고 극장이 어두워지면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여자친구 쪽으로 손을 뻗었죠. 그리고 여자친구도 살짝 손을 내밀면서 그 순간의 전율이란 두근두근 뛰는 심장 소리가 영화 음향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서로의 손이 맞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정말 순수한 로맨스였죠. 가끔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어깨에 고개를 기대곤 했어요. 그럴 때 남자친구는 어깨가 아파도 꼼짝하지 않았죠. 혹시나 여자친구가 깰까 봐서요. 그 무게감이 어깨가 아니라 가슴에 와 닿았어요. 감동적인 장면에서 둘 다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같은 장면에서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 너도 울었구나라고 서로 쳐다보면서 살짝 웃던 그 순간들. 뒷좌석은 어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어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계셨지만 극장 뒷좌석에서만큼은 진짜 연인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시절 스킨십은 정말 순수한 수준이었어요. 손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거나 많아야 볼을 살짝 맞대는 정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생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 순수함이 오히려 더 설레고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몰래 하는 데이트에서 극장은 최고의 장소였어요. 밖에서 돌아다니면 아는 사람을 만날 위험이 있었지만 극장 안에서는 어둠이 우리를 숨겨주었거든요. 가끔 뒷좌석에서 재미있는 해프닝도 벌어졌어요. 너무 몰입해서 영화를 보다가 깜빡 잠들어버리는 커플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당황하는 모습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귀여웠어요. 뒷좌석에서의 그 모든 경험들은 우리 청춘의 소중한 한 페이지였어요. 첫사랑의 설렘, 연인과의 은밀한 시간, 어둠 속에서만 가능했던 로맨스. 그 모든 것이 뒷좌석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피어났던 거죠. 지금은 극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그 시절 뒷좌석의 추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 달콤하고도 순수했던 시간들. 정말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그 시절 영화는 우리에게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삶과 깊숙이 맞닿아 있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경험이었죠. 멜로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주인공들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로맨틱한 사랑을 하게 될 거라고 믿었죠. 영화 속 여주인공의 하얀 원피스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 가서 거울 앞에서 그 모습을 따라해보기도 했어요. 액션 영화를 볼 때는 온 극장이 함께 긴장했어요. 우와, 하는 탄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영화가 끝나고 나면 친구들끼리 주인공의 액션을 따라하면서 집에 갔어요. 나는 브루스리야 하면서 쿵우 동작을 흉내내거나 서부 영화를 본 날에는 권총을 뽑는 신용을 하면서요. 하지만 그 시절 우리는 가난했어요. 영화 속 화려한 세상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죠. 영화 속 주인공들이 사는 아름다운 집, 입고 있는 멋진 옷,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영화는 우리에게 대리만족의 공간이기도 했어요.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나도 저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언젠가는 나도 저런 곳에서 먹어보겠다고 꿈꾸었죠. 외국 영화를 볼 때는 문화적 충격이 더욱 컸어요. 할리우드 영화 속 아메리칸 드림, 자유로운 연애 문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저런 식으로도 살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었죠. 가끔은 영화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기도 했어요.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를 본 날에는 나도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성공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본 날에는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겠다고 결심했어요. 특히 청춘 영화들은 우리와 비슷한 나이의 주인공들이 나와서 감정이입이 깊게 되었거든요. 주인공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우리도 함께 슬퍼했고, 첫사랑에 성공하면 우리도 함께 기뻐했어요. 영화를 본 후에는 항상 친구들과 긴 토론이 이어졌어요. 너는 어떤 장면이 가장 좋았어? 만약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에 대해, 꿈에 대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죠. 영화는 우리에게 내 청춘의 영화는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어요. 어떤 영화가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는지, 어떤 영화가 나의 가치관을 바꿔놓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 본 영화들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 영화를 통해서 배웠던 거죠. 세월이 흘러 이제 우리는 멀티플렉스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 건물 안에 수십 개의 상영관이 있고 최신 음향시설과 편안한 의자들이 갖춰져 있죠. 온라인으로 미리 좌석을 예매할 수 있고 팝콘과 콜라도 다양한 사이즈로 선택할 수 있어요. 분명히 편리해졌어요.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비가 와도 실내 주차장에서 바로 극장으로 들어갈 수 있죠. 화질도 훨씬 선명하고 음향도 웅장해졌어요. 3D 영화, 4DX, IMAX. 기술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뤘죠. 하지만 뭔가 아쉬운 게 있어요. 그 시절의 정겨운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워졌거든요. 지금은 영화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르르 일어나서 나가죠. 그런데 그때는 달랐어요. 영화가 끝나도 극장 앞에서 한참을 더 머물렀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영화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운을 즐겼죠. 그 장면 정말 멋있었다. 마지막에 왜 그렇게 됐을까?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대화들이 극장 앞에서 계속 이어졌어요. 극장 앞 계단에 앉아서 하는 그 대화들이 때로는 영화 자체보다 더 재미있기도 했어요. 각자의 해석과 감상을 나누면서 영화를 다시 한번 되씹어보는 시간. 그게 바로 진짜 영화 감상의 완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였어요. 옷도 좀 더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극장에 갔죠.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외출이었거든요. 지금은 영화가 너무 흔해졌어요. 극장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핸드폰으로도 언제든지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화 한 편에 대한 소중함이나 특별함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때는 한 편의 영화를 보기 위해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 주말에 뭐 볼까? 새로 나온 영화 어때? 이런 대화들이 일주일 내내 이어졌죠. 그리고 영화를 본 후에도 며칠 동안 그 여운이 계속되었어요. 또 다른 차이점은 관객들의 반응이에요. 그 시절에는 극장 안에서 관객들의 생생한 반응을 들을 수 있었어요. 무서운 장면에서는 아 하고 놀라는 소리, 감동적인 장면에서는 훌쩍거리는 소리. 그 모든 반응들이 영화의 재미를 더해주었거든요. 지금은 조용히 영화를 보는 것이 매너로 여겨지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시절의 그 뜨거운 반응들,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분위기도 나름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 한 극장에 모여서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연대감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멀티플렉스는 확실히 편리하고 쾌적해요. 하지만 그 시절 단관 극장의 따뜻한 인간미와 정겨운 분위기는 조금 그리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추억 여행 어떠셨나요? 단관 극장, 만화방, 뒷좌석. 이제는 사라진 공간들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모든 풍경들 말이에요. 그 시절의 극장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우리 청춘의 무대였고 꿈을 키우는 온실이었으며 사랑을 속삭이는 아지트였죠. 커다란 스크린에 비친 건 영화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희망과 설렘이었어요.
매표소 앞에서 용돈을 세어가며 표를 사던 그 순간의 떨림, 극장 안으로 들어서면서 느꼈던 묘한 흥분감, 영화가 시작되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조명 속에서 만났던 새로운 세상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낸 소중한 추억들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간식들, 연인과 함께 잡았던 손의 따뜻함, 감동적인 장면에서 함께 흘렸던 눈물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영화 관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채워나가는 소중한 순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영화가 끝난 후 극장 앞에서 나눴던 그 긴 대화들.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에 대해, 꿈에 대해, 사랑에 대해 배워나갔어요. 만화방에서 상상력을 키우고 극장에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나는 그 완벽한 조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뒷좌석에서의 달콤한 추억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수하고 설레던 연애의 추억들. 손 한 번 잡는 것도 며칠 동안 고민하고 어깨에 기대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던 그 시절.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제 우리는 훨씬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기술도 발전했고 서비스도 좋아졌죠. 하지만 그 시절의 정겨움과 따뜻함은 어디서도 찾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억들이 더욱 소중한 거겠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언제든 꺼내어 볼 수 있는 우리만의 보물상자 같은 추억들. 그 추억들이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지칠 때마다 새로운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극장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어떤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누구와 함께 갔던 극장이 가장 즐거웠나요? 어떤 간식을 먹으며 영화를 보셨나요? 각자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다른 극장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모든 추억들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이죠. 추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도 공간이 바뀌어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된 그 순간들은 언제든 다시 꺼내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추억들을 꺼내어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시간들 속으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가끔씩 그 시절의 극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 따뜻했던 추억들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때 그 시절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아름다운 추억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